편하게 계좌 개설로 내 계좌 10배, 100배 불어넣으라고. 배도 함께 콕 주문. 축의금 보낼 때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잘 살라고. 파 한 단도 콕 배송. 꼭 필요한 정보까지 플러스 되니까 2플러스 한우도 콕. 금융, 정보, 쇼핑까지 한 번에 콕. NH콕백. 콤플레이크가 아니라고요? 그래. 그래놀라니까 그래놀라의 그래놀라와 그래놀라만 그래. 드디어 꽉 채운 한 끼네요. 그래놀라. 처음이다. 원물로 꽉 찬 한 끼. 그래놀라 마케도네이처. 자연과 당신을 건강하게 만드는 일. 앞으로 다가올 어떠한 일에도 당신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 당신이 만날 가장 소중한 사람까지 건강하게 지키는 일. 우리에게 미래란 오로지 지금의 당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농축산물 시세 정보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생방송 가락동 365 아나운서 나경철, 박혜연입니다. 네, 오늘은 24절기 중에서 20번째 절기죠. 첫눈이 내린다는 소설입니다. 네, 우리 속담에요. 이 소설 추위는 빚을 내서라도 한다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빚을 내서라도 추위를 산다는 말이 있나 했더니요. 이 시기에는 추워야 보리 농사가 잘 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네, 가난했던 시절에 추위를 사서라도 또 흉년이 들기를 바랬던 그런 간절한 마음이 담긴 속담이 아닐까 싶은데요. 뭐 해가 변하더라도 한 해 농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좀 변함이 없겠죠. 저희 가락동 365에서 농산물 시세를 전해드리기도 하지만 농업에 관한 다양한 정보도 전달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소설 추위 기다리지 마시고 저희 가락동 365가 시작하는 오후 7시를 기다려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300회를 맞이하면서 계속해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페이스북 이벤트 다들 아시죠? 자, 시청 소감을 받을 때 따뜻한 응원의 글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하나 또 소개를 해드릴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시청자분은요. 한희자님입니다. 제가 소감을 읽어드릴게요. MBS 생방송 가락동 365가 벌써 300회라니 다양한 농산물 소식 알려줘서 너무 좋습니다. MBS 늘 시청 잘하고 있고요. 좋은 정보들 감사합니다. 유튜브 채널도 구독 중이에요.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네, 그러니까 본방사수 해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네. 유튜브 채널까지 구독을 해주시고 계시다니까 더 감사한 마음이 들고요. 사실 저희 가락동 365 유튜브 채널의 존재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네. 우리 한희자님 덕분에 유튜브 채널까지 알게 된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저희 방송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청 소감 한 분 소개해드리긴 또 아쉽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따가 제가 또 다른 한 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해주시기 바랄게요. 네, 생방송 가락동 365 오늘 저희가 주목할 농산물은요. 부추와 대봉감 그리고 만가닥 버섯입니다. 자,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오늘 방송도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된 주요 농산물 경매 시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전체 반입 물량 보시죠. 과일 1,306톤, 과일과즙 615톤, 일반 채소 5,349톤 반입됐습니다. 총 7,271톤 들어왔고요. 어제 들어왔던 물량과 비교했을 때는 한 182톤 정도 더 많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고구마입니다. 109.8톤 들어왔네요. 어제는 123.7톤 반입이 됐었고요. 어제보다 물량은 줄었습니다. 13.86톤 더 적게 들어왔습니다. 호박고구마 10kg 특품 기준 평균가 38,517원, 최고가 43,000원, 최저가는 37,500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오늘 평균가 38,000원대인데요. 어제만 해도 35,000원대였습니다. 어제보다 올랐죠? 3,368원 더 오른 평균가가 되겠습니다. 네, 호박고구마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을 보면 하루 만에 하락했다 올랐다 이런 모습을 좀 반복을 했는데요. 오늘 가격을 보시면 다시 어제보단 올라주면서 38,517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깻잎도 보겠습니다. 31.97톤, 한 32톤 정도 들어왔네요. 어제는 34톤 정도 반입이 됐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2.1톤 정도 줄었습니다. 네, 깻잎 백속 상품 기준 평균가 21,073원입니다. 최고가 28,000원, 최저가는 17,500원을 기록했고요. 어제 19,859원, 오늘은 21,000원까지 상승 흐름 나타냈습니다. 어제보다 1,214원 더 오른 평균가를 기록했네요. 자,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계속해서 살펴보면 11월 16일 18,922원이었습니다. 이 기간 중 가장 낮은 가격이었고요. 이 가격 계속해서 좀 상승 흐름 나타내면서 19일 때는 22,000원대 시세를 또 기록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다시 좀 빠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래도 어제 이후로는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네요. 21,073원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김장 성승품 내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품목부터 보시죠. 네, 바로 배추입니다. 1,084톤 반입이 됐습니다. 어제는 1,102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물량은 한 18.12톤 적게 반입됐습니다. 절임 배추 20kg 상품 기준 평균가 33,386원입니다. 최고가 33,000원, 최저가는 28,000원을 기록했고요. 어제 29,517원, 오늘 조금 더 올랐네요. 33,386원이 되겠습니다. 어제보다 869원 더 오른 가격이 되겠네요.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그렇게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11월 20일 29,271원, 이 기간 중 가장 낮은 가격이었다가 그 위에 소폭 오름세 나타내면서 오늘은 3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33,386원을 기록했네요. 네, 지난해 30일과 올해 30일 평균가 계속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 실선이 올해 그래프인데요. 지금 절임 배추며 무며 김장 성수품들 가격이 비싸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나 시세도 이 기간 중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 높게 형성되고 있고요. 오늘 가격도 보시면 33,386원, 지난해보다 계속해서 높은 시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산지별로도 보겠습니다. 절임 배추 전남 해남군이 33,385원에 거래됐습니다. 자, 계속해서 파도 보시죠. 335.4톤 들어왔네요. 어제 343톤 들어왔었고 어제보다 물량 7.4톤 정도 줄었습니다. 네, 깐쪽파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45,629원입니다. 최고가 52,000원, 최저가는 41,000원에 낙찰이 됐고요. 오늘 평균가 45,000원대, 어제는 41,000원대였네요. 어제보다 가격은 3,802원 정도 더 올랐습니다. 오늘 평균가 45,629원입니다. 자, 이번에는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을 그래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6일 63,000원이었습니다. 이 기간 중 가장 높은 가격이었는데요. 이후에 가격이 뚝 떨어지면서 11월 19일 43,000원까지 시세가 또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19일부터 22일까지는 계속해서 다시 상승 흐름을 잡고 있고요. 오늘은 52,00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지난해 30일과 올해 30일 평균가 그래프로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죠.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인데요. 지난해와 올해 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10월 24일부터 11월 4일까지만 해도 올해 시세가 더 높았는데 이때 좀 올해는 하락하는 흐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같은 경우는 좀 상승하는 흐름 나타내면서 간격이 줄어들었고 상황은 11월 4일 기점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후에 11월 11일 때 또다시 올해는 상승 흐름, 지난해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상황이 다시금 바뀌었고요. 그래서 지금 22일까지 가격을 보시면 오늘 가격 45,629원,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더 높게 형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지별로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깐초파 충남 예산군이 37,418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충남 아산시는 47,336원에 거래됐네요. 제주시도 보시죠. 37,339원입니다. 네, 산지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산시가 최고가 평균가 모두 높습니다. 최고가 65,000원, 평균가는 47,36원에 거래됐네요. 자, 계속해서 무도 보겠습니다. 316.6톤 들어왔습니다. 어제 187.4톤 기록했었는데 어제보다 물량 좀 더 많이 늘었습니다. 129.2톤 더 증가했네요. 무 20kg 특품 기준 평균가 21,418원, 최고가 21,500원, 최저가는 21,200원을 기록했네요. 자, 오늘 21,418원인데요. 어제보다 올랐네요. 561원 더 상승하면서 평균가 21,418원을 기록했습니다. 자,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계속 보겠습니다. 11월 18일 22,800원, 이가 중 가장 높았던 가격이었다가 이후에 2,000원 정도 빠졌습니다. 20일 때는 또 28,800원을 기록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소폭 다시 올라주면서 오늘 가격 21,500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지난해와 비교를 해봐야겠죠. 평균가입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역시나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는데요. 지난해 이맘때쯤 가장 높았던 가격이 11,000원 정도의 시세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2배 이상 올랐죠. 23,406원인데요. 계속해서 시세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21,418원, 지난해보다 많이 높은 상황입니다. 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전남 영암군이 18,898원이고요. 충남 서산시 17,692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전북 고창군 18,713원에 거래됐네요. 네,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죠. 영암군 최고가 21,600원으로 가장 높았고요. 평균가는 이천시가 가장 높았습니다. 19,317원을 기록했네요. 네, 올해 김장 비용이요. 전통시장 기준으로 했을 때 27만 3,794원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이 25만 1,400원보다 한 9% 정도 상승을 한 건데요. 가격 상승의 원인을 봤더니 아까 전에 저희가 경매 시황을 살펴봤지만 배추와 묵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배추, 반찬 같은 주요 채소류의 가격이 모두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배추와 무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에서 지금 전년 대비 가격이 50% 이상 상승한 가격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채소 가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추입니다. 네, 부추 57톤 정도 반입됐습니다. 어제 들어온 물량도 보시죠. 60.79톤 들어왔었네요. 어제보다 물량 차이 3.7톤 정도 줄었습니다. 네, 부추 500g 상품 기준 평균가 2,666원, 최고가 2,850원, 최저가는 2,550원입니다. 자, 어제보다 가격은 조금 더 올랐네요. 등락가 비교해볼까요? 124원 더 오르면서 평균가 2,666원이 되겠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최고가 흐름을 보면 큰 차이는 없었지만 11월 16일 3,100원이었다가요. 이후에는 소폭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가격 2,850원을 기록했네요.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경남 고성군 2,377원에 낙찰됐습니다. 경남 진주시는 2,477원이고요. 네, 경기 이천시 1,805원에 거래됐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최고가 평균가 높네요. 최고가 3,200원, 평균가는 2,582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나와 있는 팜캐스터 이경하입니다. 벌써 오늘이 가락동의 마지막 경매가 펼쳐지는 날입니다. 자, 이번 주 계속 좀 날씨가 많이 추웠죠? 이럴 때일수록요, 좀 힘나는 채소를 좀 많이 드셔야 될 텐데요. 힘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제가 들고 있는 이 바로 부추입니다. 자, 힘하면 빼놓을 수 없는 언제나 씩씩한 우리 이대영 경매사님 바로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1대0 아니죠. 이대영입니다. 이대영이어라. 네. 경매사님, 와, 지금 벌써 지금 방금 경매가 시작이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엽채로 지금 경매되고 있습니다. 네, 무슨 뭐뭐 지금 경매하는 거예요? 지금 엽채로 지금 뭐 상추, 뭐 참나물, 얼갈이 뭐 여러 가지 지금 이 엽채로 경매를 지금 진행하고 네. 있습니다. 방송 시작과 동시에 지금 막 경매가 시작이 됐고요. 예. 우리 부추는 몇 시에 경매죠? 저희가 지금 가락시장에는 그 경매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10시에 정각에 다 경매가 같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바짝 이제 경매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부추인데요. 예, 예. 사실 제가 이제 앞서 이야기했듯이 힘하면 이제 부추 아니겠습니까? 따라갈 게 없죠. 따라갈 채소가 없습니다. 네, 그냥 부추만 먹었다면 그냥 힘없던 사람도 그냥 탐을 넘게 됩니다. 네, 담뿐이겠습니까? 예. 기력이 세한 사람도 정말 부추를 예. 먹고 힘을 낸다고 하는데 예. 경매사님 덕분에요. 우리가 가락동을 통해서 예. 부추가 좋다 알려주면서 더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 어떨까요? 예, 그렇죠. 뭐 다 제 덕이죠, 뭐. 이경아는. 그렇죠. 제가 저만 이기주의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네. 부추가 잘 판매되는 건 바로 이대영 경매사님 덕이다 오로지. 예, 그렇습니다. 뭐 농민이고 뭐 이경아도 필요 없이 오로지 그냥 이대영뿐이다. 예, 반성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위기 그만큼 어떻게 경매 분위기 잘 살리고 있는 거예요? 어때요? 예, 그렇죠. 지금 경매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산지 교체 시기로 물량이 또 감소된 데다가 또 김장철에 또 메인 채소는 아니지만 그래도 부추를 찾는 부추로 만든 김치가 각광받으면서 소비가 활발해요. 이번 주 내내 저 경매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냥도 아니고 이번 주 내내. 예,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예. 사실 이제 김장 채소들이 이번 주는 좀 많은 사랑을 받았던 주였는데요.
부추가요 또 이 김장 양념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예, 예.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하고요. 하지만 반입량이 좀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예, 예. 오늘 좀 양이 많이 줄어든 거예요? 예, 그렇죠. 오늘 반입 물량이 57톤으로 지난주에 대비해서 12% 정도 감소됐습니다. 지금 하절기 부추에 이천이나 양평 지역은 지금 다 반입되고 있지만 나머지 지역들이 급속하게 물량이 감소되는 그 공백 상태가 있었는데요. 그 공백을 동절기 부추가 아주 완전하게 채우지를 못해가지고 감소가 됐습니다. 네. 예, 예. 동절기 부추가 지금 사실 빼꼼히 얼굴을 좀 들이낼 법한 시기인데 불구하고 아직 좀 얼굴조차도 안 보이고 있거든요. 예. 네. 그렇죠. 지금 지금 울산 지역이 지금 안 보이고 있고요. 작년에 비해서 지금 고성이나 진주 쪽은 지금 어느 정도 성수출하 작년에 대비해서 물량이 어느 정도 늘었는데요. 반면에 이제 나머지 포항이라든지 경주 태풍 피해를 본 지역들은 아무래도 출하 시가 좀 늦고 있습니다. 지금. 네, 맞습니다. 자, 말 그대로 지금 작황 상태 영향이 고스란히 있는 그렇죠, 것 같고요. 그렇죠. 예. 하지만은 양이 줄어들면서 또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시세가 아닐까 예, 싶습니다. 맞습니다. 경매 분위기 이번 주 내내 좋았다고 했는데요. 예. 높은 시세 지금 받아주신 거죠? 아, 그렇죠. 네, 얼마에 거래됐나요? 지금 중상품 기준에서 1,800원에서 2,600원, 최고가가 3,200원까지 경매가 됐습니다. 예. 3,200원이요? 예, 이 시세는 네. 지난주에 대비해서도 높은 가격이고요. 또 지난해 대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가격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아, 시세 좋습니다. 사실 예. 올 여름만 해도요 부추 시세가 좀 많이 안 좋았거든요. 그렇죠. 500원 이하 단가가 일주일 내내 아니면 3주 동안 내내 이어지는 등 유례가 없는 저단가로 좀 고생을 하셨는데요. 지금 또 이렇게 어느 정도 지금 다 혜택은 못 보시지만 그래도 가격이 올라서 참 경매 분위기 또 저의 마음도 조금 좀 편안해지고 있습니다. 몇백 원 하던 부추가 2,000원 후반대까지 지금 가격이 예. 형성되면서 누가 경매를 잘해서? 저요? 네, 알겠습니다. 경매는 잘하지만 겸손함은 조금 없으신 예, 듯한. 제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매만 잘하면 됩니다. 전반적으로 요 시세가요 평년 기준으로 봐도 좋은 시세인 거죠? 예, 그렇죠. 작년에 대비해서 한 4,500원대 좀 높은 가격이고요. 워낙 아까도 물량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회복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고요. 또 때마침 계속 김장철에는 부추가 많이 그렇게 소비가 안 됐었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 기호가 바뀌면서 부추 소비가 많이 늘어나면서 이 시기에도 소비가 활발히 되면서 가격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맞습니다. 네, 누구 때문에? 저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자, 부추 품질을 좀 볼게요. 제가 지금 예. 먼저 이렇게 들고 왔는데 예. 와, 그냥 한눈에 봐도 지금 요 정도 부추가 지금 가락동에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한번 보면서 예, 짚어주세요. 그렇죠. 지금 네. 그 동절기 부추 상품성은 상당히 양호한 편이고요.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거는 길이는 한 30cm 내외, 30cm 내외를 보이고요. 또 이 뿌리 부분이 청결해야 하고요. 또 잎색은 진녹색을 띠고 대부분 잎 폭이 좀 넓은 거를 각광받습니다. 그래도 뭐니 해도 이 습기, 물기 관리가 잘 되면 좋은 단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네,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그냥 한눈에 봐도 요 시기에 부추는요 품질은 아주 양호한 상태로 예, 가락동에 지금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교무사님 전반적으로 이제 서도에도 좀 작황 부분을 우리가 좀 살짝 짚어봤는데 예. 산지 작황 상태는 좀 어때요? 지금 산지작황 아까도 말씀한 진주나 고성 지역은 그래도 어느 정도 회복을 했는데요. 지금 태풍 피해를 입었던 그 포항이나 경주 쪽에 좀 거기 작황이 아직 지금 초반 물량들이 그렇게 활발하게 지금 많이 출하가 되진 않고 있고요. 울산이라든지 그런 지역도 지금 아직 12월 초로 출하가 또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지 좀 특징이 예전에는 그 서울 출하를 안 했던 그 전라도 지역, 광양이나 광주 지역 물량들이 지금 올해는 처음부터 그래도 많은 양은 아니지만 얼굴을 비치고 있어서 그게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네, 맞습니다. 하지만은 계속해서 우리 채소들이 이 잦은 비로 인해서 지금 썩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예. 자, 구매력 역시도 굉장히 좀 활기를 띠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에 따라서 산지에 계신 분들한테 오늘만큼은요 예. 좀 시세를 올릴 수 있는 출하 전략을 그렇죠. 또 따로 준비해 주셨는데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게 출하 시에 또 부추를 어떻게 포장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신선도를 유지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합니다. 예. 네, 오늘 좀 최상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공개해 주세요. 그렇죠. 네. 부추는 지금 대부분 품질들은 다 많이들 상향 평준화가 되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좋습니다. 그럴 때 포장하실 때 습관리에 가장 좋은 방법이 이 신문지를 이용한 습관리인데요. 신문지를 이제 부추를 담으시고 맨 위에 상자를 덮으실 때 신문지를 대부분 하시는데 요 비닐을 이렇게 덮으시면 상당히 물량 과도한 습기 이렇게 재고로 인해 가지고 산부성 병지를 막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대부분 일꾼 하시다가 헷갈리시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거꾸로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신문지를 깔고 신비주로 하시면 가격이 많이 좋고요. 반대로 비닐을 비닐 깔고 먼저. 예. 그렇죠. 이렇게 깔면 물건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유념하시고 출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변매사님 말씀은요. 비닐을 먼저 이제 이
부추에 덮이게 되면은 얘가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신문지 먼저 그 위에 비닐을 덮어준다면 최상의 상태로 가락동까지 신비주의로 가셔야 돌아올 것 같습니다. 예, 신문 비닐 신비주의 예. 좋습니다. 부추는 신비주의로 가도록 예, 하겠습니다. 오늘도요 정말 좋은 소식을 또 전해주셨는데요. 예. 이제 주말 또 산재 계신 분들 힘내서 작업도 잘하시고 잘 쉬시라고 예. 힘낼 수 있는 이야기 한 말씀 해주세요. 짧게. 예, 예, 하여튼 지금 올해는 지금 하적이 너무 어려운 시기를 보내다가 또 그리고 또 동절기 출하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그 지금 뭐 태풍이라든지 여러 힘들으셨는데요. 지금 가격이 좀 괜찮은데 저희가 더 노력을 해서 네. 계속 이 시대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추 화이팅! 네, 잠시 후에 또 다른 소식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계속해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MBS 한국농업방송 조영철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MBS 한국농업방송 조영철 위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채소가 부추인데요. 부추도 품종이 좀 다양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먼저 부추 재배를 고려하는 분들을 위해서 부추 품종별 특징부터 먼저 좀 짚어주시죠. 네, 부추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품종이 있는데요. 네. 크게 국내산과 그리고 외국산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국내산 부추 품종은 그 재래적으로 이렇게 재배하던 재래종을 품종으로 만든 것들이 있는데요. 예를 든다면 칠곡부추와 동장군 이런 품종을 들 수 있고요. 또 최근에는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부추의 신품종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YA10의 9 또는 YA12의 7 이런 품종들을 만들어서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품종으로는요. 네. 일본 품종이나 중국 품종이 있는데요. 예를 든다면 그린벨트나 또 태백근 이런 품종들을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추는 품종에 따라서 잎의 색깔이나 길이, 폭 이런 것도 달라지지만요. 무엇보다도 재생을 위한 휴면성과 생육 속도들이 이렇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노지 재배를 하시거나 시설 재배를 하시거나 이런 특성들을 잘 감안하셔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시는 부추와 달리 형태가 다른 솔부추가 있는데요. 이것은 기호성은 있지만 종자 번식이 안 되고 줄기 번식이 되기 때문에 번식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고요. 또 하나는 파 냄새가 많이 나는 파부추도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번식은 어렵지만 대신에 생육기간이 짧아서 2달 정도 먼저 수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부추도 출하 시기에 따라 또 여름 부추, 겨울 부추 이렇게 나눠서 보기도 하잖아요. 그럼 계절에 따라서 부추의 특징과 소비자 선호도가 좀 달라지나요?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름 부추, 겨울 부추로 나눌 수도 있지만 이것은 또 다른 표현을 한다면 노지 재배를 한 부추냐 시설 재배를 한 부추냐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밭에서 바로 기르는 노지 재배의 경우에는요. 남부지방에서 많이 하게 되는데 4월부터 10월까지 수확을 하고 이 기간 동안에 보통 4번에서 5번 정도 수확을 하게 되고요. 반면에 이제 시설 재배 부추는 좋은 기에 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온을 해서 11월에서 이듬해 4월까지 수확을 하는 그런 재배법입니다. 노지 재배를 할 때 한여름에 부추를 수확하게 되면요. 고온기이기 때문에 봄이나 가을에 수확하는 부추에 비해서 수확량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고온에 추대가 되는 피해가 있어서 품질도 떨어지고 또 베고 난 나머지 부추에서 재생하는 것도 좋지 않게 됩니다. 이런 걸로 본다면 소비자들은 봄 부추와 가을 배추를 먼저 선호하실 테고요. 그리고 지금 수확되는 겨울 부추 그리고 아무래도 여름 부추에 대한 선호는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네, 아마도 그래서 이제 봄 부추는 인삼과도 안 바꾼다라는 말이 좀 생겨나지 네.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부추 우수 생산지가 어디인지도 궁금하고요. 또 부추 재배에 유리한 조건이 좀 따로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국내에서 부추를 가장 많이 생산되는 데는 전라남도입니다. 여기에서 국내 생산량의 50% 이상이 생산되고 있고요. 네. 그 뒤를 이어서 이제 경기도와 경북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부추라는 작물은 사실은 좀 서늘한 18도에서 20도에서 잘 자라는 작물이지만 사실은 30도 이상의 고온에서도 잘 견뎌서 기후에 그렇게 뭐 어려움이 없는 네. 그런 작물이고요. 또 하나는 땅에 대해서도 그렇게 뭐 민감하지 않는 그런 작물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경사도가 있어서 물 빠짐이 좋은 땅이면서 중성 정도 되는 화학적인 특성을 가진 데는 어디서나 재배가 가능합니다. 또 너무 강하지만 않다면 광 조건이 좋을수록 수량에는 유리합니다. 따라서 노지 재배는
이런 조건들이 좋은 남부지방에서 많이 재배가 되고요. 네. 시설 재배는 재배하는 조건이나 방법에 따라서 수도권이나 남부지방에서 많이 재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뭐 서늘한 곳이나 고온에서도 생육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근데 벌써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기에 좀 네. 주의할 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요맘때를 우리가 이제 11월 내지 12월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요맘때는 수확을 물론 합니다. 시설 재배에서. 네. 그렇지만 남아있는 근주, 즉 뿌리가 있는 줄기도 잘 키워야 되고 또 전조, 조명 관리도 잘해야지 이런 생육이 좋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또 겨울철에는 온도와 물 관리를 잘해서 이렇게 잘못할 경우에는 잎이 말라서 엽선, 고사 피해를 받기 쉽기 때문에 물 관리도 잘 해주셔야 하고요. 이게 이제 시설 안에서 재배를 하다 보니까 염류 집적에 의한 연작 장애나 또는 고형 비료를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가스 장애, 그리고 필수 요소 결핍이 있을 경우에 또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시설 관리를 전반적으로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네. 또 이맘때 수확 작업을 하면 아까 우리 인터뷰에서도 물 관리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부추가 물에 젖지 않도록 가능하면 따뜻한 낮에 수확을 하셔야 되고요. 또 선별에 대해서도 우리 경매사님 말씀 잘해 주셨는데요. 수확 후에 선별을 잘하고 잘 묶어서 포장을 잘해야지 좋은 값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신경 쓰셔서 출하해 주셔야 됩니다.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부추가 해외에도 좀 수출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수출 현황과 또 전망까지 좀 짚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2017년 말에 하동군 농협과 농업회사가 힘을 합쳐서 일본 남해의 고명령으로 6톤의 부추를 수출한 그런 선례가 있습니다. 사실 부추는 최근에는 좀 이용이 된다고는 하지만 맛과 기능 또 이런 모든 것이 좋지만 아직 식재료로 일반화되지 않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네. 그렇지만 그것에 비해서 단순한 신선 채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가공식품으로도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수출뿐만 아니라 점차 국내 소비량도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전망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채소 부추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어서 과일 과채 시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된 과일 경락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딸기 보겠습니다. 오늘 49.46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29.63톤 들어왔었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19.82톤 증가했습니다. 딸기 서량 품종입니다. 2kg 특품 기준 평균가 33,218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38,000원, 최저가 32,000원이었고요. 자, 어제 거의 35,000원에 가까운 평균가, 오늘은 33,000원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1,740원 가격 하락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함께 보시죠. 19일까지는 하락세였습니다. 19일 가격 29,000원대를 기록했었고요. 다시 상승하는가 싶더니 다시 소폭 좀 하락하면서 오늘 가격 33,000원대 평균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경남 산청군 26,106원에 거래됐고요. 전남 담양군은 29,639원, 충남 논산시 23,322원에 낙찰됐습니다.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죠. 담양군이 최고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았습니다. 최고가는 4만 원, 평균가 29,639원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포도 보겠습니다. 오늘 51.29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는 53.49톤이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2.2톤 정도 감소했습니다. 포도 캠베럴리 품종입니다. 5kg 상품 기준 평균가 12,258원에 낙찰됐습니다. 최고가는 16,000원, 최저가 11,000원이었고요. 자, 어제 오늘 모두 12,000원대인데 소폭 좀 상승했습니다. 어제보다 202원 가격 올랐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19일까지 상승 흐름 이어갔습니다. 19일 13,527원 기록했었는데요. 하지만 이날을 기점으로 다시 좀 하락 흐름 기록하면서 어제는 12,000원대, 오늘은 12,200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지별로 보시죠. 경북 상주시 1,465원에 거래됐고요. 자, 이어서 감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59.8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303.9톤이었습니다. 어제보다 55톤 정도 물량 증가했습니다. 감귤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11,160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15,000원, 최저가 9,000원을 기록했고요. 자, 어제 10,000원대, 오늘은 11,000원대 평균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195원 가격 상승했습니다. 자,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가 최고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았습니다. 최고가는 65,000원, 평균가 9,864원이었습니다.
사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73.4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130.9톤 들어왔었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42톤 정도 증가했습니다. 자, 사과 미얀마입니다.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28,581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38,000원, 최저가 22,000원이었고요. 자, 어제 25,000원대, 오늘은 28,000원대 평균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3,358원 가격 상승했습니다.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송군이 최고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았습니다. 최고가는 63,000원, 평균가 24,728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오늘의 과일은 감입니다. 감 경락가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반입 물량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감 오늘 173.4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190.6톤 반입됐었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17톤 정도 감소했습니다. 단감 부유 품종입니다.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25,431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는 31,000원, 최저가 22,000원이었습니다. 어제 오늘 모두 25,000원대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제보다는 383원 가격 하락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함께 보시죠. 11월 16일이 가장 낮았습니다. 23,000원대였고요.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25,800원대까지 올랐지만 오늘 소폭 하락하면서 25,431원 기록했습니다. 자, 지난해와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지금 단감 같은 경우는 지난해보다 계속해서 지금 낮은 시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계속해서 그 간격 벌어지나 싶더니 요즘 최근 들어서는 조금 간격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늘 가격 25,000원대로 여전히 지난해보다 낮은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감 반입 물량도 보시죠. 오늘 102.1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84.79톤 반입됐었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17톤 정도 증가했습니다. 감 대봉시입니다.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18,522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는 22,000원, 최저가 17,0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 17,000원대 평균가, 오늘은 18,000원대 기록하고 있고요. 어제보다 1,209원 가격 상승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함께 보시죠. 비슷한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었고요. 이틀 전 가격 16,900원대, 자, 오늘 가격 보시면 18,000원대로 상승한 상황입니다. 지난해와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자, 보시면 11월 중순 정도까지는 올해 가격이 더 높은 모습 보실 수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11일부터 지난해 가격 더 많이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오늘 가격 보시면 18,000원대로 지난해보다 낮은 상황입니다. 자,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가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28,000원 기록했고요. 평균가 중에서는 나주시가 가장 높았네요. 17,293원에 거래됐습니다. 자, 이어서 대봉감의 경매 상황은 어떤지 가락동 농산물시장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아 팜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여기는 가락동입니다. 지금부터는요, 바로 이렇게 제 손에 살포시 얹어있는 대봉감 소식을 준비를 했는데요. 크고 또 봉우리를 닮았다 하는 이 대봉감. 하지만요, 이 대봉감을 만날 수 있는 시기가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합니다. 자세한 경매 상황은 우리 경매사님과 좀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경매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름도요. 예, 저는 박영욱입니다. 네, 박영욱 경매사님. 네. 오랜만에 나와주셨어요. 네네. 많이 바쁘셨죠? 최근 뭐 산지 좀 다니셨어요? 예, 산지조 지금 이제 저장식이라 전체적으로 한 바퀴 돌고 왔습니다.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아니, 어쩜 이렇게 탐스럽고 커요? 제 말이 맞죠? 예. 큰 봉우리 해서 대봉감. 예, 맞습니다. 네. 자, 감 하면은 이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사실 우리가 단감 예. 들 수 있잖아요. 그럼 감 종류 들고 오셨죠? 이렇게. 단감. 야, 단감도 정말 큰 단감을 준비해 네. 주셨는데 요 단감과 이제 대봉감 말 그대로 감의 종류하면 요 두 가지인 거죠. 예, 크게 나누면은 이제 단감과 떫은 감. 예, 단감 지금, 단거하고 예, 떫은 거? 그렇죠. 예. 예, 단감 지금 품종은 지금 부유 위주로 나오고요. 지금 떫은 감은 대봉과 약시. 지금 약시는 이제 출하가 마무리됐고 지금 대봉감만 지금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대봉감만 좀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이 대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감하고 다르게 후숙이죠, 과일이란 말이죠. 그렇죠. 후식을 시켜야 네. 홍시가 되어야 먹을 수 있습니다. 네. 요게 홍시가 되면 참 기가 막히겠네요. 그렇죠. 예. 요건 한 어느 정도 지나야지 홍시가 돼요? 자연시가 되려면 한 10일에서 15일. 근데 지금 이제 인체에 무해한 후숙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네. 사용한다 그러면 한 5일 정도 하면은 소비자가 먹을 수 있게끔 만듭니다. 네, 이걸 제 방에 갖다 놓으면 보름 후면 맛있는 홍시가 되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이 대봉감의 경매 분위기는 요즘은 어때요?
지금 전년보다 물량이 한 10에서 15%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보다는 평균 시세는 많이 높은데 지금 전일보다는 오늘 다소 좀 떨어졌습니다. 다소 떨어졌다는 건 경매 분위기도 조금 이제 주춤한 상황이네요. 그렇죠. 네. 조금 떨어졌습니다. 네. 양이 좀 차이를 확실히 보이고 있는데 오늘 들어온 반입 양부터 좀 체크를 해볼게요. 대봉의 경우에는 뭐 전체적 연중으로 본다면은 상대적으로 많이 줄었는데 그 전일 대비한다면 약 한 15%에서 20% 정도 늘었고요. 시세는 또 물량 증가에 대해서 약보합 형성되었습니다. 네. 반면 단감은 또 전일 대비해서 한 물량이 한 20% 줄면서 시세는 상당히 높게 형성되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뭐 오늘 주인공이 이제 좀 대봉감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해볼 텐데 지금 짚어주신 대로 대봉감하고 단감의 반입률도 차이를 좀 보이거든요. 네네. 지금 단감은 지금 저장 시기로서 지금 출하 양들이 상당히 줄고 있고요. 지금 대봉감은 하루하루 물량들이 불균형한데 지금 오늘 발입된 양은 전일보다는 다소 물량들이 증가되었습니다. 네, 증가한 상황입니다. 네. 자, 이에 따라서 지금 시세 부분도 살짝 좀 짚어주셨는데요. 일단 뭐 대봉감 시세부터 좀 정확히 좀 짚어주세요. 네. 대봉감은 지금 전일 대비해서 보합 형성되었습니다. 지금 30내 기준한다면은 정품이 한 15,000원에서 18,000원. 뭐 좋은 것들은 뭐 23,000원, 25,000원 정도 있지만은 평균적으로 30내 기준이 15,000원에서 18,000원 정도 형성됐습니다. 네. 오늘 대봉감 가락동에 거래된 시세는요 15,000원, 18,000원까지 형성을 했습니다. 물론 뭐 최고 시세는 그 이상도 좀 올라간 게 있긴 하겠지만 그건 뭐 가장 적은 양이고요. 평균 시세를 보자면은 15,000원 이제 후반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요 시세가요 지난해하고는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이는 시세일까요? 지난해하고는 상당히 높은 가격이에요. 전년에는 물량도 많았고 특히 소가들이 많았어요. 근데 올해는 다행히 진짜 커요. 예,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낙가가 많이 되는 반면에 작은 담화들이 상당히 많이 커졌어요. 그렇다 보니까 감들이 대가 비율이 많다 보니까 평균 시세도 전년보다는 상당히 높은 가격입니다. 네, 아유 그나마 다행입니다. 또 작년보다 좀 좋은 시세를 지금 대봉감은 형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정말 작년보다 감이 커졌어요. 예,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건데요. 이제 그만큼 양들이 많이 줄었어요. 올해 비가 많이 오고 일조량이 감소되면서 낙가율이 너무 높아서 지금 작은 감들이 커진 거예요. 품질은 어때 전반적으로? 이 정도 지금 품위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죠? 짚어주세요. 네. 이거는 오늘 프리미엄 단감이고요. 아, 최고 시세. 예, 그렇죠. 프리미엄 단감이고 올해 뭐 아시다시피 태풍이나 지금 많은 비를 내 가지고 상당히 품질들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제가 뒤에 하나 가져왔는데 이거 좀 제가 들고 보여줄게요. 예. 대부분 이렇게 사비들이 많이 끼고 품질이 좀 다소 떨어졌어요. 예, 그렇다 보니까 지금 그래도 그나마 지금 대가 비율이 많으면서 시세는 상당히 높게 형성된 경우입니다. 네, 한눈에 봐도 정말 품질 최고 시세를 받은 대봉감과 그 옆에 약간 좀 흠집도 보이고요. 긁힘도 보이는 요 감이 좀 차이를 보이는데 비중은 좀 어떤 게 더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올해는 정품 비율이 다소 많이 줄었습니다. 앞전에 이야기했듯이 지금 재배 환경이 상당히 피해가 많았어요. 산지 좀 상황이 어때요? 지금 작황 상태가? 예. 지금 작황이라기보다는 지금 수확 시기는 거의 산지마다 한 90% 이상 지금 수확이 된 상태고요. 일부 지금 전체 생산량의 한 30~40%는 지금 저장 위주로 지금 들어가 있고 일부 마무리 물량만 지금 시장 쪽으로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말 그대로 지금 앞서 설명해 드렸듯이 지금 마무리 단계니까 우리 대봉을 만날 수 있는 시기가 어느 정도 남아 있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전체 물량 한 30% 정도가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 내년 1월 달까지는 먹을 수 있는데 이제 양이 소량이다 보니까 네. 크게 많이 접하지는 못할 겁니다. 네, 그래서 거의 좀 마무리 단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 뒤로 1월까지는 좀 소량씩 이제 들어오는 상황인데, 자 전반적으로 좀 작황 분위기가 썩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또 시세는 그렇게 썩 나쁘진 않거든요. 그렇죠. 구매력은 어느 정도 지금 받쳐주고 있는 상황일까요? 지금 좋은 것들은 없어서 지금 중도매인들이 구매를 못하는 실정이고요.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지금 환경 피해가 많아가지고 지금 좋은 품질들이 많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고품질들은 상당히 지금 구매력이 상당히 좋은 편이고 그래도 양이 없다 보니까 지금 상품질이나 저품질도 지금 구매력은 꾸준한 편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현재 이 감에 있어서는 없어서 못 먹는다. 이 얘기까지 나올 법하죠? 그렇죠. 네, 좋습니다. 자, 하지만은 산지에서도 지금 현재 또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드는 감들이 있기 때문에 좀 어떤 전략을 세우면 또 시세를 올릴 수 있는지 오늘은 또 산지의 당부 말씀도 함께 좀 전해주세요. 네. 뭐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은 항상 선별의 중요성. 선별. 예, 네. 선별 부분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아시다시피 이렇게 삽이 안 좋은 물건들은 정확히 빼져서
이렇게 정상적인 품질만 고르게 선별하신다면은 시세는 원하는 만큼 받아갈 수 있을 거고요. 근데 올해 이제 정품 비율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다소 정품에 다소 이렇게 안 좋은 물건들이 많이 섞여요. 그렇다 보니까 시세를 깎아먹는 제살 깎아먹는 격이 많이 되고요. 특히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지금 대봉을 작업을 하시면은 이렇게 눕혀서 박스에 넣으셔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보기 좋아라고 이렇게 세워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 세우면 안 돼요. 저도 세운 걸 봤는데. 예. 이렇게 하면 이제 눌려지잖아요. 박스가. 이렇게. 그럼 이 봉우리라 네. 여기가 눌려지면 여기가 물러지고 흠이 생기고 그 맛이 상품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항상 작업하실 때는 항상 눕혀서 작업하시고요. 네. 또 무엇보다도 이렇게 안 좋은 감과 좋은 감은 정확히 선별하셔서 네. 좋은 가격 받아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아주 그냥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네, 딱 보여주세요. 하늘에 봐도 안 좋은 것과 좋은 것이 확연히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확실히 둘은 철저하게 선별을 해주시고요. 대봉감은 이렇게 세우지 말고 어떻게 눕혀서 이렇게 잘 선별하셔서 올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대봉감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본격적으로 단감 이야기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결해서요. 11월 단감에 대한 자세한 상황 좀 알아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건축본부 과일과채팀에서 단감 관측을 담당하고 있는 홍승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뭐 단감의 11월 가격 전망이 어떤지 이 부분도 좀 짚어보고 싶고요. 실제 현재까지의 가격 어떤 상황인가요? 네, 11월 부유 도매 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보다 낮은 상품 10kg 상자에 23,000원에서 25,000원으로 전망했었고요. 11월 21일까지 평균 도매 가격은 22,000원으로 전망치보다 다소 낮게 형성되었습니다. 하지만 11월 18일 이후 출하 물량 감소로 가격이 24,000원에서 25,000원으로 반등하여 11월 전체의 평균 도매 가격은 전망치 범위 내에서 형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그러니까 출하 물량 감소로 인해서 전망치 시세 내에서 형성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단감의 11월 출하량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11월 단감 출하량은 전년보다 4% 많을 것으로 전망했으며 11월 20일까지 가락시장 단감 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10월에 출하 지연된 물량이 11월에 출하되었으며 올해 저장성이 좋지 않아 수확 후 바로 출하하려는 농가가 많았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뭐 저장성이 좋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생육 상황이나 품질은 괜찮았나요? 11월에 출하된 단감은 충분한 강우로 과실 비대가 양호해 과 크기는 전년보다 큰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반면 태풍으로 인한 흠집 발생으로 외관이 전년보다 좋지 못하고 일조량 부족으로 당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제 올해 단감이 출하될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전체적으로 올해 단감 생산량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11월 4일 기준 표본 농가 및 모니터 조사 결과 올해 단감 생산량은 전년보다 1% 많은 10만 6천 톤 수준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재배 면적이 전년보다 5% 감소하였으나 생육기 충분한 강우로 과비대가 원활하여 단수가 전년보다 7%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입니다. 네, 11월 단감의 가격부터 출하량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먼저 좀 단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제는 가락동에서 만나봤던 대봉감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출하기를 맞은 대봉감 농가에서는 이맘때 좀 어떤 일들을 우선적으로 좀 해야 할까요? 근데 이제 출하기 때 사실 농가에서 알려면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시장에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면 더 정확하게 네. 파악할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대봉감에 대한 시장에서의 요구도를 보면요. 먼저 외형에 대한 선택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색택, 선별 정도 그리고 맛과 경도 순이라고 합니다. 우리 경매사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출하하는 농가에서는 어떻게든지 많은 물량을 출하해서 수익을 올리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기가 쉬운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출하량을 줄이더라도 철저하게 선별해서 출하를 해야만이 농가 신뢰를 높일 수 있고 고단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2단으로 쌓을 때 상단과 하단의 상품이 균일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락 가격이 크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선별을 철저히 해야 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대봉감을 이렇게 추운 이 시기에 지금 출하를 하다 보면 네. 끝부분이나 선단 부분이 무르르거나 또는 얼 수 있기 때문에 이름으로써 값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주의하셔서 수확한 후에
현재 저장 환경을 다시 한번 관리해 주신다면 동결되지 않은 좋은 그런 대봉감을 출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요즘은 가공품 개발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감말랭이가 또 큰 인기를 끌었었잖아요. 뭐 그렇죠. 대봉감에도 뭐 이런 소식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지금 출하하는 대봉감의 경우에는 소비 기간이 한정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 확대를 위해서 말씀하신 곶감이나 감말랭이뿐만 네. 아니라 감 퓨레라든지 감으로 만든 와인이나 주스, 잼 또는 조청 같은 이런 개발들이 지금 지역별로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아이스 옹시라든지 감 스무디라든지 이런 신제품들도 개발돼서 좋은 반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사실 뭐 작은 감으로 만든 아이송시 같은 경우는 하나만 먹으면 좀 아쉬울 때가 있었는데 맞아요. 대봉감으로 아이송시를 만들게 되면 그만큼 더 만족도가 좀 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대봉감 출하 시에 어떤 점을 좀 신경 써야 할지도 짚어주시죠. 네, 앞서 말씀드린 것과 어느 정도 중복될 네. 수가 있는데요. 이 농협에서는 지난 11월 5일부터 대봉감이 본격적으로 출하되기 시작되었는데 대봉감은 특히 외관 품질을 중요시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관 품질이 우수해야 하는데 전반적으로 길쭉한 모형의 타원형의 모양새를 갖출 뿐만 아니라 다몽색이 90% 정도 착색이 된 그런 대봉감을 좋아합니다. 우리 경매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껍질에 검은 반점이 있거나 하게 되면 이렇게 경락값이 크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선별에 주의해 주셔야 하고요. 경도의 경우에는 손으로 눌렀을 때 무르지 않는 정도를 유지하면서 당도는 18브릭스 정도가 되는 것이 기준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끝으로 이제 개당 무게는 아까 화면에는 굉장히 크게 나왔는데요. 네네네. 사실은 350g 이상이 되면 상품, 그리고 개당 400g 이상이 되면 네. 특품으로 이렇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후숙해서 먹는 품종이다 보니까 너무 많이 익지 않은 상태에서 제때 출하하는 것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계속해서 이슈가 되는 농산물을 집중 분석하는 코너죠. 집중 분석 나우 이어집니다. 네, 오늘의 집중 작물 만가닥 버섯입니다. 경락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버섯 반입 물량부터 보시죠. 오늘 200.4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187.7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12톤 정도 증가했습니다. 만가닥 버섯 1.5kg 상품 기준입니다. 평균가 7,447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는 8,500원, 최저가 7,0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 9,900원대 거의 만원에 가까운 시세였는데 오늘은 7,400원대 형성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2,520원 평균가 하락했습니다. 자, 지난해와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지금 만원대가 가장 높은 가격대였는데 올해는 지금 16,000원대가 가장 높은 가격대로 보이고 있고요. 이 기간 중에서 지금 11월 4일 정도만 지난해가 더 높았고 나머지 구간은 계속해서 올해가 더 높은 시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7,447원으로 지난해보다 조금 높은 상황입니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전남 한평군 5,055원에 거래됐고요. 전남 해남군은 5,463원이었습니다.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도군이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8,500원, 양평군이 평균가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8,000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근 만가닥 버섯의 인기가 정말 높아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생산량 늘릴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됐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말씀하신 만가닥 버섯은 송이과에 속하는 그런 버섯인데요. 씹는 촉감이 좋을 뿐만 아니라 맛과 향 모두 좋아서요. 식용버섯으로 상당히 이렇게 선호되고 있는 그런 그 버섯으로서 특히 동양인이 좋아한다는 그런 버섯입니다. 네. 이 모양 자체가 대가 길기 때문에 긴 그런 특성 때문에 만가닥 버섯이라고도 하는데요. 최근 수출량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맛있는 버섯인데도 사실은 이 만가닥 버섯은 병 재배를 할 때 톱밥으로만 재배를 해야 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버섯이 그 톱밥이 주로 참나무 톱밥을 사용하는데 활려수 톱밥을 사용하고요. 지금까지 농촌진흥기관에서는 주로 만가닥 버섯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미강이라든지 해조류, 건비제와 같은 이렇게 영양제로 섞어주는 기술과 그리고 이제 비닐 피복 방법이나 후숙 방법에 대해서도 계속 개발을 해왔습니다. 네. 특히 최근에는 이제 경남농업기술원에서요.
망가닥버섯의 일종인데요. 느티 망가닥버섯의 재배 품질과 수량을 높이기 위해서 톱밥에 밀기울과 그리고 미강과 건비질을 어느 정도 섞어야 될지를 규명하는 그런 연구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만가닥버섯이 인기는 많긴 하지만 농가에서 재배를 할 때 좀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이 점은 좀 생산 농가에 좀 불리한 조건일 것 같은데 극복 방법이 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망가닥버섯이 시장에서 선호가 좋기는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든다면 맛도 좋고 품질도 좋을 뿐만 아니라 또 항산화, 항염증 등 기능도 있어서 여러 시장이나 이렇게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것이 있습니다만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생육 기간이 약 100일 이상 되는데 이것을 바로 이해하시기는 어려우실 테고요. 새송이 버섯보다 1.7배 생육 기간이 깁니다. 네. 당연히 농가에서 선호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요. 경남농업기술원과 그리고 농촌진흥청이 힘을 합쳐서 60일 만에 수확을 할 수 있는 재배 기간이 짧은 햇살이라는 그런 식품종뿐만 아니라 햇살의 그런 아류 품종들을 개발해서요. 농가에 보급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출은 물론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뭐 재배 기간 때문에 망가닥버섯 생산을 망설이던 농가에서는 한번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만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연구원님이 경남농업기술원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직접 또 경남농업기술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소개 안녕하세요. 부탁드립니다. 네. 네, 경남농업기술원 환경농업연구과 생명공학 담당 농업연구사 신순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경남 생각하면 이 버섯이 떠오를 만큼 대표적인 버섯 재배지인데요. 먼저 경남의 버섯 재배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네, 경남 지역 전체 버섯 생산량은 17,095톤으로 전국 생산량 13만 5,776톤의 12.6% 수준이며 농가 수는 188호로 전국의 1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남 버섯 생산량은 새송이 15,186톤, 느타리 994톤, 송이 482톤, 기타 433톤으로 이 중 새송이 버섯은 전국 새송이 버섯 생산량의 30.9%를 경남에서 생산하고 있어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계속해서 좀 만가닥버섯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 만가닥버섯을 빠르게 수확할 수 있는 품종을 개발하고 계신다고요? 네, 경남농업기술원에서는 재배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망가닥버섯 품종 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지난 5년간 연구를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재배 기간을 기존 100일 수준에서 60일 만에 수확 가능한 갈색 품종인 햇살 및 햇살 3호 품종을 개발하여 품종 보호 등록을 완료하고 농가에 보급하였습니다. 특히 햇살은 경남 도내 농가에서 생산되어 미국 LA 시장으로 수출되고 있어 새송이 버섯과 함께 경남의 주요 수출버섯 품목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가시 색깔이 백색인 품종 육성을 완료하고 품종 보호 출원을 하였으며 농가 보급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름도 참 예쁜 품종인 것 같은데요. 방금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 수출에 관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버섯 수출 현황도 좀 알고 싶은데 어떤 상황인가요? 네, 우리나라 버섯 수출은 중국, 미국, 호주, 캐나다, 네덜란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일본 등 30여 개 국가입니다. 특히 팽이버섯과 새송이버섯이 주된 수출 품목이고요. 새송이버섯 수출은 2009년 2,144톤, 수출 금액은 627만 불에서 2018년 6,578톤, 수출 금액은 2,349만 7천 불로 전년 대비 물량은 17.5%, 금액은 22.1% 증가했습니다. 이렇듯 매년 국내 농산 버섯 수출량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수출버섯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서는 수출버섯의 안정 생산이 중요합니다. 네, 방금 이 안정 생산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 경남농업기술원에서 이런 안정 생산을 위해서 이 느티 만가닥버섯 적합 배지를 개발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계기가 좀 있을까요? 느티 망가닥버섯은 망가닥버섯과에 속하는 식용버섯으로 식감이 우수하고 암 발생 또는 증식을 억제하는 성분을 함유한 건강한 기능성 버섯으로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입소문이 나면서 최근에는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유럽, 미국과 캐나다까지 수출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출용 버섯이 농가마다 재배 환경과 품질 규격이 달라 일정한 품질을 가진 버섯을 생산할 수 있는 표준 재배 기술 개발이 미흡한 실정이었기에 우리
우리 경남농업기술원에서는 느티 망가다버섯 재배 환경 조절을 통한 저장성 증대 및 품질 향상 연구를 통해 포플러 톱밥에 밀기울과 미강 그리고 건비지를 첨가하여 느티 망가다버섯을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적합배지를 개발했습니다. 근데 이 적합배지를 이용했을 때와 이용하지 않았을 때 좀 많은 차이가 나는 건가요? 버섯 품질과 저장성은 배지 원료 성분 중 총 질소 함량에 따라 영향을 받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느티 망가다버섯 적합배지 질소 함량을 0.8% 수준으로 설정하면 평균 수확량을 29%가량 높이는 것은 물론 품질 또한 우수함을 저희가 확인하였습니다. 네, 자, 우수하다니까 좀 빨리 농가에 좀 보급됐으면 좋겠는데요. 이 적합배지 개발이 자리 잡는다면 이 농가와 시장에는 좀 어떤 도움이 될까요? 버섯의 자동화 시스템 확대로 버섯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많은 농가들이 수출 시장 판로 개척을 시도하고 있으나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이번 배지 개발로 수출 시장 확대와 농가 소득 증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버섯 이야기 많이 들려주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 위원님 망가닥 버섯 재배할 때 좀 가장 주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전반적으로 경남농업기술원의 우리 전문가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망가닥 버섯은 병재배를 하느니만큼 첫 번째 재배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외부 온도와 섞이지 않도록 단열 처리를 잘 해줘야 되고요. 네. 두 번째는 접종과 배양 기술로서 그 수량과 품질이 결정되기 때문에 먼저 재배하기 전에 접종 요령을 충분하게 숙지를 하고 접종실의 소독을 철저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제 온도와 습도 관리를 잘 함으로써 버섯사 내부가 건조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처럼 좀 갑자기 추워지는 날이 있을 때 좀 온습도 관리에 좀 주의를 하셔야겠네요. 네. 자, 마지막으로 겨울철 망가닥 버섯 출하 전략이 있다면 좀 제안을 해주시죠. 네, 첫 번째 망가닥 버섯은요, 톱밥 재배를 하게 될 때 이때 섞어주는 미광과 같은 영양원에 따라서 수량과 품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고요. 재배를 할 때는 표준화된 재배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야만이 품질과 저장성이 우수한 버섯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네. 또 수확을 한 다음에는 상품성의 향상을 위해서 포장도 철저하게 잘 해주셔야지 유통기간을 늘릴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망가닥 버섯을 저장할 때 AF 필름 0.05mm짜리 포장재를 사용해서 5도씨 조건에서 저장을 하신다면요, 최대 11일까지 그 상품성을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감모율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확 후 저장 환경도 잘 관리해 주신다면 출하에 유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망가닥 버섯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소매가 시황도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소매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배추입니다. 한 포기 상품 기준 평균가 3,971원이네요. 이 평균가 어제보다 72원 더 오른 가격이 되겠습니다. 대파입니다. 1kg 상품 기준 평균가 2,992원에 판매됐습니다. 어제보다 2원 떨어졌네요. 네, 사과 호주 품종입니다. 10개 상품 기준 평가 18,843원입니다. 어제와 같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네, 축산물 소매가 전해드립니다. 한우 등심 100g 기준 9,105원에 판매됐고요. 돼지 삼겹살은 1,780원이었습니다. 돼지 목살 1,745원에 판매가 됐고요. 마지막으로 닭고기 보겠습니다. 4,879원에 판매됐습니다. 농축산물 소매가까지 알려드렸습니다. 네, 아마 계속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왜 발표를 안 하지? 시청소감 왜 안 알려주시지?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행운의 주인공 한 분 더 또 소개를 해드리죠. 네, 제가 좀 소개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바로 윤정욱님께서 남겨주신 식천소감인데요. 농수산물 시장 갈 때 시세를 미리 알면 계획성 있게 장을 보겠다 싶었는데 찾았습니다. 한국농업방송은 국가적으로 장려 지원해야 합니다. 응원해요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국가적으로 장려 네. 지원한다. 네, 국가에서 좀 보고 계시다면 이 시청소감을 적극적으로 좀 반영해 주시면 그러니까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윤정욱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이벤트는 26일까지 진행되니까요. 아직도 뭐 참여하시 않은 분들 주말 이용해서 꼭 참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소설이지만 눈 없이 포근한 날씨였는데요. 주말까지도 큰 추위는 없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다만 일요일에 전국적으로 좀 비가 내린 뒤에는 다시 추위가 찾아온다고 하니까요. 갑자기 떨어지는 기온에 좀 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양파와 딸기 그리고 애호박 관련 정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번 주 동안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